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현장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광주 운남동의 아파트 현장이고요. 아파트 현장 이제 마무리돼서 포트폴리오 촬영하고 소개해드리려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여기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라 들었는데 네. 나이가 몇 살이죠, 여기가? 거의 저희 또래죠? 저희랑 20살 후반. 아, 네. 20대 후반이세요? 네. 그럼 나이가 많은 아파트잖아요. 네. 그럼 공사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나이 똑같은 신축형 아파트보다는 올 철거를 하고 이제 남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드는 부분이 있긴 할 건데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필요한 부분만 목공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현관이 이게 네. 중문이라 하잖아요. 네, 간살무늬를 사용해서 고객이 약간 우드의 뜨뜻한 느낌을 원하셨었는데 딱 이런 간살무늬 문을 원하셨어요, 중문을.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드렸고 이 컬러는 제가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에 지금 마루랑 가장 비슷한 컬러의 필름을 제가 번호를 넘겨서 이 컬러로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게 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바로 앞이 엘리베이터고 하다 보니까 소음 차단도 되고 그리고 좀 따뜻한, 그리고 실제로도 따뜻하게 단열 효과도 있고. 그렇죠. 또 특이한 게 딱 여기 입구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게 이거 해바라기? 액자?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돈을 불러온다고. 네, 여기 집 주인분께서 풍수지리 인테리어를 조금 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분전함이 있거든요. 여기 가릴 액자를 해바라기를 두자라고 추천드려서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액자예요. 저희가 달아드렸고 보통은 저희가 장 안에 분전함을 숨기잖아요. 아파트는 현관에 분전함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장을 이쪽으로 배치했을 때는 이 벽면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장을 배치하고 정면은 좀 트여놨어요. 여기 그럼 신발장인가요? 네, 신발장이에요. 보통은 막 푸시풀 형태로 많이 저희가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문 여닫이 형식으로. 여기 우산꽂인가요? 네. 근데 현관이 되게 좀 좁네요. 네, 좁아가지고 일부러 이 손잡이를 달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가다가 조금 기댔을 뿐인데 문이 열리고 막 이러면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일부러 푸시풀 형태보다는 손잡이를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금색으로 색감을 맞추고. 근데 여기 제가 현관 약간 좁다 있잖아요. 네. 근데 바닥이 보니까 일반 600 타일이 아니라 1200, 600 타일을 넣은 것 같은데 네. 1200, 600이 더 넓어 보이나요? 그쵸. 이런 매지 라인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 라인에 맞춰서 다 넓어 보일 수 있죠. 이렇게 현관에 쭉 들어와서 여기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닥이 현관은 타일인데 바로 마루가 이어지더라고요. 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을 했고 블랙라벨에서 뮤트 브라운 컬러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이제 이 소파도 저희랑 설계부터 이 소파랑 이 스펙들을 다 알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했고 조금 얘가 이쪽으로 좀 벽에서 튀어나온 거는 그러니까 에어컨 위치가 천정형을 하기에는 천정 소폭이 좀 좁아가지고 천정형 에어컨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스탠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위치가 이쪽 아니면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TV 때문에 TV 바로 옆이라서 좀 두면은 거슬릴 것 같아서 이쪽으로 두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어가지고 이쪽에 좀 틈을 비워놓고 소파를 이렇게 두셨어요. 소파랑 뭔가 톤이 잘 맞네요. 그쵸. 소파랑 마루랑 톤이 잘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뒤에 브라켓이 숨겨져 있는 그 벽걸이 TV여가지고 여기 브라켓 매립되는 박스를 저희가 만들어드렸고 하단에는 이 사운드바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셨어가지고 이거 올려놓는 협탁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협탁을 따로 두기에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넓지 않아서 좀 거슬릴 것 같아가지고 이 브라켓 박스를 만들면서 여기도 매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선반을 매립시키고 상판을 인조대리석으로 두고 이 선을 이쪽 측면에서 연결시키도록 해놨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도배로 진행을 했는데요. 최대한 목공사를 최소화시키고 도장을 하려면 벽에 목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배로 다 진행을 했어요. 필요한 부분 제외하고는 벽에 목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콘센트 같은 것도 벽에 딱 밀착되지 않고 조금 뜨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다른 콘센트보다는 두께가 있잖아요. 그게 그 매립 박스 자체가 예전에 사용하던 거랑 지금 사용하는 거랑 달라서 커버로 이제 프레임을 맞춰준 거죠. 필요한 부분만 목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클라이언트가 원하셨던 거고 이런 부분이 콘센트가 좀 튀어나온다 이런 것도 저희가 진행하면서 다 알려드렸던 부분이에요. 거실에 기존에 봤던 아파트 현장들보다 등이 좀 개수가 적은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여기 천정 속이 폭이 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운라이트를 다 달기에는 이 층고 자체가 높지 않은데 방등을 두는 게 훨씬 깔끔할 것 같아서 그냥 기존대로 진행을 했어요. 주방 레이아웃이 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 위치에 아일랜드를 디귿자로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일랜드 자체가 조금 높이 있다 보니까 바 형식의 의자를 두고 사용하시기에는 좀 여기 거주자분이 불편할 것 같다고 하셨어가지고 이 식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배치하도록 제가 의도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 폭이 넓지 않아서 그것도 약간 불편할 것 같다 하셔서 그래서 이 공간의 수납은 잘 열지 않는다고 하셨어가지고 그냥 이동식 테이블 제작해드리고 이쪽으로 배치하게 됐어요. 아까 여기 뭐 클라이언트 분께서 아일랜드 바는 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여기는 몇 분이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거주하시고 어머님께서 거주하실 건데 4인 식탁이 그 가족분들이 놀러 오시거나 했을 때 자주 이용하신대요. 4인 식탁을. 그래서 4인 식탁 제작을 원하셨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제작해드렸어요. 여기 부엌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기역자 형태 부엌인 거죠? 그쵸? 기존 위치랑 같아요. 위치는 그대로 하되 마감재를 저희가 다 싹 다 바꿨죠. 그럼 여긴 다 제작 가구는 뭐 페트 마감으로 네, 페트 마감에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는 슬라이딩 하드웨어는 블룸을 쓰는 게 좋아서 하드웨어도 블룸으로 했어요. 여긴 아예 비어 있었고 보통은 그냥 냉장고만 덜렁 두고 사용하시는데 저희 인테리어 할 때 항상 냉장고가 이렇게 비스포크 형식이다 보니까 그 주변부로 다 장을 짜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포가전 같은 거 두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밥솥이랑 위에도 다 상부장인 거죠? 상하부장. 네, 여기 위에는 이 라인을 최소화하려고 푸시풀 형태로 해놨고요. 아래쪽은 그 삼성 큐컵 사용하신다고 하셨어가지고 이쪽에 주실 수 있게끔 칸에 넣어놨어요. 그럼 이어서 이제 안방을 들어가시는데 여기가 안방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안방 아니고 드레스룸인데 여기서도 보셔야 될 게 그 장 자체가 없었잖아요, 여기가. 네. 근데 콘센트가 벽에 있었어요. 장을 이쪽 끝까지 해줘야 좀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 벽 끝까지 두고 콘센트는 지금 스위치가 주방을 조절하는 건데 이거를 장 밖으로 빼서 이쪽에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즘은 9mm 문선에서 얇게 많이 하는데 네. 여기는 문선이 되게 두껍네요? 맞아요. 여기도 아쉬운 게 9mm 문선을 하고 싶었는데 벽 자체가 옹벽이다 보니까 9mm를 이렇게 저희가 빼놓잖아요. MDF로. 근데 그랬을 때 여기 이격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몰딩 아니면 가릴 수 있는 게 왜냐면 목공사를 벽에 진행을 안 하니까 이 몰딩 옆으로 이렇게 몰딩이 커진 거죠. 그리고 드레스룸. 여기는 다 전면 장을 짜놓고 이렇게 여기도 손잡이 달아가지고 좀 여닫기 편하게 해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실 집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이렇게 드레스룸도 넓게 따로 쓰실 수 있고 좋긴 하겠네요, 그럼.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안방. 네. 여기가 이제 침대 헤드도 제작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네. 침대 헤드랑 옆에 이 옷장은 아까 기존에 봤던 가구랑 색감이 좀 다르네요. 네, 여기는 좀 같은 페트여도 색깔을 다르게 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여기는 좀 무게감을 주고 뜨뜻하게 주고 싶어가지고 밝은 느낌보다는 그래서 여기 이거는 필름이고 이건 페트예요. 그래서 이 페트 컬러를 칩을 가지고 제가 필름 가게 가서 컬러를 맞춘 거예요. 좀 투자한 부분이 여기 있는 용 스위치로 사용했다는 거. 이거 크게 비용상 봤을 때 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스위치 하나가. 근데 이걸 전체 다 하신다 했을 때는 좀 비용이 큰데 이런 부분은 잘 보인대잖아요. 가장 맨날 손에 닿고 여기는 벽등이 조절할 수도 있게 해놨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화장대. 화장대가 와, 왜 이렇게 좁아?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이 벽 기준으로 이렇게 좀 모양이 신기하게 나 있더라고요. 아, 기존에 원래 좁은 공간이었나요? 네, 기존에 엄청 좁았죠. 저희가 인테리어 하고 나니까 조금 밝고 이게 좀 넓어 보이는 편인 거예요. 전면을 거울로 해서 더 넓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로 가는 문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 원래 콘센트 위치거든요. 근데 장 안 속에 콘센트를 달아드려서 그냥 여기 청소기 같은 걸 두고 충전시키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청소기를 두시던지 아니면 청소기 위치가 바뀌면 여기를 옷장 개념으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옷봉 달아드리고. 아, 근데 여기가 좁더라도 아까 옆에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저희 가구에 다 이렇게 서라운딩이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거의 다 업계 작업을 하는데 벽 수직 수평이 맞는 현장이면 다 업계 하는데 여기는 워낙 안 맞는 공간이었어가지고 다 서라운딩을 했어요. 이런 공간에서는 그냥 하는 게 더 깔끔해요.
넓진 않은데 타일 바닥이랑 벽이랑 같은 걸로 사용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젠다이 같은 걸 두잖아요. 선반을 조작식으로 해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이 많았던 게 여기 배수구가 하나였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랑 이거랑 같이 쓰는 배수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포기하고 긴다리 세면대로 교체를 하고, 여기 선반 같은 건 없으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선반 형식의 슬라이딩 장을 달아드렸어요. 거실에 여기는 훨씬 넓죠? 아, 여기가 확실히 네. 더 넓네요. 타일도 다른 게 저쪽은 약간 그 침대 헤드 컬러랑 맞춰가지고 따뜻한 계열의 베이지 컬러 사용했으면 여기는 거실 부분에 있는 약간 채도 빠진 베이지 계열로 사용을 해가지고 약간 회색빛이죠? 타일이? 여기도 그 샤워부스를 설치를 원래 원하셨었는데 청소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샤워부스를 설치한다 해도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샤워를 했을 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봐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가지고 기존 3D랑은 좀 변경된 부분이죠. 아, 여기는 진짜 극강의 가성비를 위해서. 네. 가성비가 있지만 그래도 되게 깔끔하고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마감도 면도 깔끔하고, 그리고 거의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좀 휑한 공간이었는데 가구 들어오고 나니까 좀 채워지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요.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로 여기를 마감 지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저희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